1993년의 필리핀. 밝은 햇살 아래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은 존재했다. 이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인적이 드문 한 사탕수수밭에서 21세의 여대생 에이린과 19세의 아론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두 사람의 사망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에이린은 전라 상태에 하체가 심하게 찢겨 있었고, 아론은 온몸이 골절되고 사지가 뒤틀려 있었다. 살아있을 때 끔찍한 고문을 받았음이 분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그 시신을 보고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해자의 정체였다. 수사 결과가 몇 차례나 뒤집힌 끝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진실을 밝히고 나서 외려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1993년 6월 28일) 필리핀 로스바뇨스 대학의 일상이 무너졌다. 19세 농업학과 학생 아론은 흰색 토요타 밴을 몰고 21세 동급생이자 절친 에이린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자주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함께 즐기고 학교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이였다. 이날 아론은 에이린에게 근처 카페에서 수다나 떨자고 제안했고, 졸업을 앞둔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카페를 나선 후 둘은 종적을 감췄고 그날 밤 기숙사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 근처에서 엄청난 소식이 터졌다. 한 사탕수수밭에서 전날 밤 사라졌던 에이린이 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에이린은 티셔츠가 어깨까지 말려 있었고 바지는 사라졌으며 그녀가 좋아하던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였다. 입에는 더러운 손수건이 틀어막혀 있었고 몸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있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사탕수수밭에서는 아론의 시신도 발견된다. 그는 온몸에 멍과 상처,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가득했다. 기묘한 점은 이 두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들이 모두 경찰이었다는 사실이다. 6월 29일 아침, 카라우안시의 부국장 조지는 경찰 4명을 데리고 마약상 검거를 위해 순찰을 돌던 중 밭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는데 그건 피살된 아론의 시체였다. 동시에 또 다른 경찰 보이는 근처 트럭에서 에이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경찰들은 시신이 있던 차량을 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은 곧 에이린과 아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신 확인을 요청했다. 에이린의 룸메이트는 전날 밤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기숙사 측에 보고해 놓은 상태였고, 또 그녀는 성실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외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부검 결과 아론은 40-50cm 근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고, 에이린은 얼굴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린의 몸에서는 여러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고 하체는 심하게 찢겨 있었다. 살아있을 때 끔찍한 일을 당했음이 분명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장 카노는 계획된 집단 강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국장 조지는 이건 질투로 인한 비극이다 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조지는 아론이 에이린을 좋아했지만 에이린에게는 이미 킷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론은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논리적 오류로 무너진다. 첫째, 에이린 몸에서는 여러 명의 체액이 검출됐다. 두 번째, 아론의 온몸에 난 상처는 에이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세 번째, 아론은 뒤통수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 절대 스스로 쏠 수 없는 흔적이다. 사건이 너무 잔혹한 탓에 국가수사국인 NBI도 조사에 합류했다. 그 과정에서 올레라는 한 경찰이 경찰서장에게 중대한 진술을 한다. 사건 당시 사용된 차량인 아론의 배는 수상한 인물에 의해 세척되었으며 에이린의 하얀 운동복 바지는 카시시장 안토니오의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진술을 한 올레는 그 직후 실종된다. 보복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찰 내부에 은폐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당시 필리핀에는 DNA 분석 기술이 없었지만 탄도 분석 결과 총알이 모두 같은 총기에서 발사된 것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그 총은 경찰 루이스의 권총이었다. 게다가 그 총은 분실된 적도 없으며 심지어 그 당시에도 루이스 본인이 소지 중이었다. 즉, 경찰인 루이스가 에이린과 아론을 죽인 범인임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다. 결국 루이스는 자신을 향한 의심에 자수를 하게 된다. 시장인 안토니오의 배동하에 자신의 친동생인 경찰 보이와 함께 자수했고, 둘은 범죄 전과가 있는 장군 출신인 킷이 아버지가 지시하였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에이린과 킷이 원래 사귀던 사이였으며, 에이린이 아론과 친하게 지내자 킷이 질투심 때문에 아론과 싸우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킷의 아버지가 이들에게 두 사람의 살해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킷의 아버지는 장군 출신이자 마약 및 범죄 조직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고백에 따라 경찰은 먼저 킷을 불러 조사하는데, 킷은 아론과 싸운 적은 있지만 단지 작은 말다툼이었을 뿐이고, 또 곧바로 화해까지 한 상황이라 앙금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이를 증명해 줄 정도로 킷이나 킷의 가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리는 거의 만무했다. 수사팀은 루이스와 보이의 자백에 신빙성의 의문을 품었고, 몇 날 며칠을 고문 수사까지 동원한 끝에 결국 둘은 진짜 지시자의 이름을 말했다. 그는 바로 카라우안 시장 안토니오였다. 과거 에이린은 논문을 위해 안토니오 시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고, 당시부터 그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 안토니오는 조지 부국장에게 에이린을 선물로 바치면 이후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이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6월 28일, 이들은 구급차와 벤을 동원해 에이린과 아론을 납치했고, 시장 소유의 외곽 농장으로 이동한다. 에이린은 첫 번째로 안토니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이 원하던 그 일을 마친 후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다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이 즐겨라. 이후 경찰들이 차례로 에이린을 성폭행했고, 아론은 맞다가 기절하자 총으로 쏴서 살해되었다. 에이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이들에 의해 입에 손수건을 물린 뒤 얼굴에 점을 조준한다며 죽기 전까지도 장난감처럼 취급당하다 사살되었다. 8월 10일, 올레는 벼룩시장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모두가 시장 안토니오가 주범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필리핀 전역에서 전국적인 분노와 시위를 촉발했다. 공공을 지켜야 할 경찰과 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결국 7명의 공범들은 각각 납치와 강간, 시체유기 및 등의 죄목으로 형량을 받게 되고, 주범인 안토니오는 수차례의 재판 끝에 280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된다. 안토니오는 사실 정치인으로 살아온 20년 동안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수많은 범죄도 저질렀는데, 그중 또 한 건의 살인죄가 추가가 되며 형량은 280년에서 36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허나 이 사건이 불거져서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은 무죄이며 자신은 정적에게 억울함을 당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360년이라는 형량으로 벌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부패함이 난무하는 필리핀의 약점을 최대치로 이용한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던 종교 물품들로 방안을 꾸몄으며 에어컨, TV, 마약까지도 즐겼다고 한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엔 그를 위해 우산을 들어주는 집사도 따로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차츰 사람들이 잊혀갈 즈음 이 사건은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2019년 8월 20, 2013년에 한 법안이 필리핀에서 통과하게 되는데, 모범수로 살아온 범죄자에 한해 형기를 감형해주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모든 걸 감옥 안에서 다 해결하는 안토니오가 여기에 들 리는 없지만, 한 경찰서장이 안토니오가 모범수라며 치켜세우며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에 유가족인 에이린과 아론의 가족들은 물론 그들의 학교 동창, 심지어 여론이 들끓으며 거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과 국민들까지 나서서 시위하자 필리핀 정부는 해당 발언을 했던 경찰서장을 해임하고
안토니오의 석방은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며 발표한다. 2021년 3월 27일 아침 8시, 72살의 안토니오는 병환으로 감옥에서 죽게 된다. 비록 진실은 밝혀졌지만 에이린과 아론의 젊은 생명은 돌아올 수 없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법과 정의가 어떻게 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신뢰로 남아있다.